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걱정하는, 또 이 나라를 제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빵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장하성. 경제 망치고 이제 외교까지. 점점점점. 자, 뭐 거의 유력한 것 같죠? 장하성 씨가 현재 주중 대사 비어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주중 대사가 이제 비서실장 왔잖아요. 몇 개월 비워놨어요. 왜 저럴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대북 한반도 외교에서 중국의 위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워놓을 수가 없는 자리인데 비워놨다. 왜 그랬을까 했더니 장하성이었습니다. 왜? 장하성 씨가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걸 기다려준 겁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중국 대사랑 막대한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려준 겁니다. 장하성 씨는 아니 세상에 저는 저기 고려대 교수 그만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을 유지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명예로운지 명예안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경영대 교수 또 정년퇴임식 하고 또 이번엔 주중대사 간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소주성 이름 하에 경제 망치고 이제 대중외교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임명해갖고 보낸 주중대사는 뭐 노영민 씨도 그렇고 이 장하성 씨도 그렇고 있으나 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분노하지는 않고 좀 기가 막힙니다. 아까 윤지은님께서 장하성 씨가 염전 재벌의 그 집안이냐 맞습니다. 염전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고 또 시골에서는 사실은 이 염전이라는 게 뭐 양조장 있는 그 집에 양조장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벌 시골 부자가 아니에요. 전주에 그냥 재벌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 맞다. 근데 이 장하성 씨가요. 이번에 보니까 이 퇴임사를 하면서요. 나는 이상주의자였다. 이러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상 가치를 막 그냥 자뻑 말하자면 퇴임사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 소주성이라는 정책 아래 자신의 그 싸구려 이상, 허접하고 얄팍한 이상을 이 나라의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몰모토로 삼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요, 그 와중에도요, 재산이 알토란처럼 보글보글 굴러가고 100억이 훨씬 더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목숨을 잃고, 누구는 가게 문을 닫게 하고, 누구를 길바닥에 내앉게 하면서 나는 이상주의자였다? 저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지금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면은 이 장하성 씨가 주중대사, 물론 현재 지난번 노영민 씨도 주중대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사가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그 나라 통은 그 나라의 최고위층에 접근해서 그들과 사교를 합니다. 그들과 만나고 술 마시고 와인 파티 하면서 정보 얻어내고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죠. 그런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선을 연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노느냐? 한인 회장하고 놉니다. 한인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놉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폼 잡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 정부가 무서우니까. 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민원 들어주던 채 하면서 자기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외교관직에 있습니다. 자, 노영민 씨 마찬가지였고요. 노영민 씨 같은 경우는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게다가 더 큰 마음은 국내 정치에 있었지요. 김정은이 갑자기 방문했어요, 베이징에. 그런데 그때 그걸 모르고 청주에 와 있어서 청주에 그게 대사입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왔으면 거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대사가 김정은이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자리를 비웠다? 알고도 비웠다? 직무유기가 그런 직무유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제 교체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 중국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줄 알았는데 장하성 이 양반은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자 국가를 어떻게 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게다가 중국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4강 대사들이요.
자, 중국 장하성, 러시아 우영군 씨는 러시아 모릅니다. 러시아 무슨 석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국회의원 하면서 그거 진짜 조사하면 아마 뭐 나올 겁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돈 받은 거는 확실한 것 러시아에서 같아요. 그러다 돈 받았다고 요즘 논란가 되고 있는 거고. 게다가 조윤재 주미대사 학자입니다. 주미대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경제학자 갖다 앉혀놨습니다. 게다가 주1대사 이번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차장 이 차장을 앉히려고 한다는데 저는 여기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일본 애들 기분 나빠합니다. 일본 사람들 차관급입니다. 이제까지 주1대사는 장관급 이상이 갔었습니다. 우리 거물들이 갔었어요. 그 나라의 해당 외교관의 급이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는 상대국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서울에 보내는 대사는 국장급입니다. 그러나 평양에다는 차관급을 보냅니다. 그게 중국이 보는 남과 북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다가 장관급 이상이 아닌 차관급을 보낸다고 한다면 일본이 아는 거죠. 게다가 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4대국 외교 다 망쳐먹고 이제 대사들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 더 망조들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장하성이라는 사람은 뭐 무지개를 쫓았다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온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지. 하기는 자기는 재산이요. 그 1년 새에 11억이나 더 늘었으니까 100억 원을 훌쩍 넘었으니까 이제 무지개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무지개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신기루 같은 건데 그런 자기의 이상과 그런 자기의 허접한 이론을 가지고 이 온 나라 국민들을 몰모토로 정말 마루타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초록 님이 저한테 자꾸 질문해 주시고 또 뭐 초롱초롱 님도 그러시는데 우리는 무지개를 쫓지 맙시다.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꿈을 이루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앤디 리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응원하신다고 네. 하면서 우리 3월 15일 날, 12일 날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오실 수가 있대요.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네네. 앤디 리님 진짜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주일대사 문제도 얘기했는데 일본이란 나라, 이번에도 보십시오. 아베가 혹시라도 이제 하노이 선언이 이제 잘 되면은 네. 일본은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아니, 일본은요, 우리를 북한에 어떻게 보면 경제 부흥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본한테 우리가 돈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차버립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남관표 주일대사 우리가 앞에서 남관편이야 남판편이야 이러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아니 저희 이 안영환 선수나 이 사람한테는 선수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주일대사로 보낸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요. 일본 문제라는 거는 지금 저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우리에게 나쁜 짓 많이 했죠. 또 종군 위안부, 특히 성노예 네. 그 할머니분들한테 한 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말하자면 범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는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본 사람 한 사람 의원 이름 또 그 와이프는 뭘 하고 있고 뭐 자식은 이 정도로 인적 파워가 아주 단단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또 일본의 빅들 거문들하고 자꾸 이렇게 술도 마셔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지. 왜? 이웃나라끼리 밥 먹으라고 이웃나라끼리 손해를 보면은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냐? 일본이 더 손해다. 저는 그거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일본을 친일파, 빨갱이 이퀄 친일파. 일본 사람들 빨갱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 적군파의 그 뿌리가 바로 빨갱이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커뮤니스트들에 대해서 일본이 너무나 큰 말하자면 테러라든가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 빨갱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이 아니라 네네. 아주 원초적인 정말 지식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적기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거 아닙니다. 적기의 내용을 보면은 맨날 북한 김정은 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일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이 외교를 박살내고 있다. 외교를 참사하고 아예 외교를 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써니린님께서 슈퍼챗으로 아이고 너무나 큰 거부를 저희한테는 너무 거부입니다. 메시지 내용도 검열받나 봅니다. 메시지를 자꾸 수정하려나요? 아무튼 이 나라가 2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까 지한민님이 재밌게 쓰셨어요. 강경화 장관이 외교관은 외국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하성 씨는 중국을 잘 하나요? 점점점 물어봤어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강경화 장관 이야기 자주 나왔는데 외국어만 잘하는 외교관 난 그 양반이 그 생각이 들어요. 외교관도 아니죠. 참 답답한 분인데 이것저것 왕따 당하고 이번에 대사 임명에 본인의 발언권이나 행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인사권은 행사하면 청와대에서 행사하면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고요. 참 답답한 분인데 어찌됐든 이야기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장하성 씨, 자, 이 정부 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중국 정부에다가 장하성 씨가 무슨 루트가 있을까, 뭐 하겠다는 것인지. 전 기가 막힌 게 또 이 김어준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이 친일파 얘기와 빨갱이 얘기를 하면서 법조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동영상은 일본 거보다 미국 게 좋다고. 이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동영상? 그러니까 음란물 그런 거요? 그렇죠. 그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TBS 교통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 오면은 교통방송은 진짜 교통만 하게 하든지 아예 그냥 없애든지. 그럼요.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무슨 야동 보면서 친일파 얘기를 하고 빨갱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낄낄거리고 지들끼리 웃으면서 그래도 동영상은 내 취향은 일본 거보다는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다가 정말 부정물을 끼얹는 방송입니다. 정말 교통방송은 교통 관련 정보만 제공해야 되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뉴스도 교통 뉴스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뉴스 방송화 돼 버렸어요. 저게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전번 지방선거에서 속된 말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이른바 보수 정당들이. 그래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교통방송이 중요한 선전도구화 되고 있고 선전도구가 돼버렸습니다. 박원순이 재선위원, 박원순 이른바 선거를 위한 홍보물이 돼버린 데다가 좌파들을 위한 홍보물이 돼버린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네. 좌파들에게 고급 스시와 샴페인을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챙겨주는 방송이 바로 교통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명품 옷과 명품 구두를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 있게 걔네들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70만 원, 8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교통방송입니다. 그리고 요새 교통방송을 교통 때문에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맵도 있고 티맵도 있고 카카오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을 최대한 하려면은 이런 시사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냥 가끔 가다가 음악방송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풀게 그러면서 좋은 얘기나 하고 이런 모를까 근데 그것도 알아서 그냥 들으면 되니까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을 그런 데다 쓰지 말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왜 이렇게 계단을 그냥 막 올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지하철도 이렇게 여기서 내리면은 일본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잘 돼 있는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뒤돌아서면 바로 다음 노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장하성 씨 이야기 맞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자, 장하성 씨. 대사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외교까지 망치면 안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우리 장하성 씨를 임명하신 분 걱정이에요. 네, 우윤근 씨는 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하세요. 근데 그 나온 분이 이렇게 별거 다 갖고 빼박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참 그리고 그런 그 김태우 씨가 우윤근 씨 1,000만 원 받은 거 올렸는데도 딱 러시아 대사로 이 임명을 하니까요. 하긴 장하성도 임명을 하고 나라를 막아라 먹은 장하성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가본 지 정말 그렇게 오래된 이 일본에 대해서 전혀 인이 없는 난관표도 주의 대사로 하고 이러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던지면요. 자기들도 이렇게 대답해요. 인물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인물이 없어요. 좌파 인물이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한정된 시각으로 본, 속되면 꼼새기들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빨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을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가라님이 국민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올라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토마스 허님께서 장하성 중국 경제 박살내지 부탁해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100회 특집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여러분 이메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홈크루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심 쏠게요. 3월 15일 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점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